자, 6주차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노트북 LM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내용을 아주 잘 자료로 만들고 실습을 해 보았었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고객이 말하지 않은 욕구, 즉 jobs to be done에 대해서 실습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고객은 4분의 1인치 드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인치 구멍을 원한다. 테오리도 레빗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착각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끌어서 의미를 맥락을 파악해 가지고 추측하거나 정확하게 이걸 정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떤 자업을 해결하기 위해 그 제품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기능이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의 니즈와 원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정의할 때 기능적 잡, 정서적 잡, 사회적 잡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잡은 실제적인 작업 수행하는 거예요. 구멍 뚫기나 이동하기. 정서적인 잡은 사용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안심이 된다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잡은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 예, 전문가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10가지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실습 인터뷰 설계를 할 때 더 마음 테스트예요. MOM. 그래서 유도 신문 금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AI 연습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괄호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하셔야 된다, 반드시.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캔버스 쓰시고 이렇게 동일하게 저희가 빠른 모드, 무료 모드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 자, 롤이 나왔죠? JTBC 전문가야. 그리고 뭡니까? 태스크는 전동 칫솔을 구매할 때 해결하고자 하는 기능적 잡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를 닦는 것이 이상을 생각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컨텍스트가 되겠죠. RTCF. 자, 포맷은 제가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이제 AI가 바로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전동 칫솔의 핵심 기능적 작업에서 나오죠. 그래서 잡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줬어요. 전문적인 도구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물리적 노력으로 치과 수준의 정교한 세정력을 구현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완벽한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분석한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동 칫솔을 구매하는 고객은 이를 닦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반 칫솔로도 양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전동 칫솔을 고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심층적인 기능 요구 때문이다. 숙련도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결과 보상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칫솔의 이런 기능적 작업에서 핵심 기능적 작업에서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 잘만 생각하면 안 되고 jobs to be done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거에서 요 결과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표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소비자의 분석도 넣어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추가로 쭉 하게 되면은 얘가 아까 거를 쭉 하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잡스투비돈 분석해서 기능적 작업, 보면 전문적인 이런 거 해도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상세 분석해서 소비자 인사이트가 나왔죠. 소비자 분석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분석해가지고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 하실 때는 저처럼 일단 기본적인 요걸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업데이트해 나가면 됩니다.
실제 업데이트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연필을 누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페이스 바라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자, 너는 심리학자야.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명품 시계를 찰 때 느끼는 정서적 잡 키워드를 세 개와 함께 설명해줘. 이렇게 예시가 줬죠. 포맷하고 줬죠. 내면의 감정 키워드 세 개와 함께 해줘. 여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뭐가 될까요? 자, 표도 넣어줘. 이러면은 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프롬프트를 그냥 똑같이만 활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품 시계 착용 느끼는 키워드도 나왔고, 이게 유능감, 구별짓기, 영속성도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프레임워크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의 통찰까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보다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게 나오죠. 그래서 몇 마디 추가하더라도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보면서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학자의 관점입니다. 사회학자에서 써볼게요. 자, 너는 사회학자야. 친환경 알파벳을 들고 다니는 행위가 수행하는 사회적 타인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분석해 달래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표로도 넣어줘. 이거 한마디 넣으면은 똑같이 표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잡 분석이 소셜 잡. 에코백은 소유자의 도덕적 자본을 가시화하는 매체입니다. 사용자가 에코백을 통해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적 이미지와 그 이면 의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와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의식 있는 시민임을 증명하고 물질적 가시보다 가치 지향적 삶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도덕적 신뢰와 집단적 유대감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코백의 사회적 신호 및 사회학적 분석이에요. 핵심 이미지는 의식 있는 시민, 가시적 미덕, 그 다음에 가치 공동체 신호, 그 다음에 문화적 자본의 투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고 심적 통찰이 있고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거를 어떻게 빨리 보면 될까요? 이렇게 만들기에 가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거를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그냥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포그래픽 같은 걸 만들어 보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눈을 보면서 또 요약되면서 얘가 또 그래픽으로 바꿔준 걸 보게 됐을 때 메타인지 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요런 그래픽을 만들 때 기본으로 쓰는 게 HTML이에요. 이 HTML은 마크다운 언어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 이제 이거를 흔히 웹코딩이라고 했었어요. 웹코딩이라 했고, 이거 보시면 이거 원래 사람이 짜려면 시간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런 타이핑도 해야 되고, 이런 문법 다 해야 되고, 이런 헤드, 뭐, 이런 본문 폰트, 디비전, 섹션, 막 이런 거 머리 아프거든요. 이거 옛날 같았으면 이거 하루 종일 걸릴 일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이렇게 AI가 이런 웹 코딩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했던 내용을 내가 정리한 걸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막 길게 짜고 있죠.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표 같은 게 만드느냐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보기가 보여주죠. 그래서 에코백은 가방이 아니라 메시지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사람들에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물건을 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의식 있는 시민임을 증명하는 사회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소비와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의식 있는 시민을 증명하고 물질적 가치보다는 가치적 삶을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아까 했던 게 네 가지 신호드는 거 나오죠. 의식 있는 시민, 가치적 미덕, 가치 공동체 문화, 문화적 자본, 투자. 그래서 이 차이를 명품백은 이런 경제적 자본, 사회적 계급을 가시하는 거고 에코백은 도덕 자본 이렇게 한다. 구분까지 해줬죠. 그리고 가치적 비소비 심리학으로 비싼 가방을 사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가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줬죠. 역설적 가치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지 효과 메커니즘 해가지고 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죠. 세 가지 키워드 도덕적 우월성, 취향의 가시와 지속 가능한 연대. 굉장히 요즘에 AI 기능이 좋아져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인터뷰 코치입니다. 인터뷰 코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인터뷰 쪽이니까.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유도 신문이나 좋지 않아. 해서 더 맘 테스트 원칙에 따라 과거 행동을 묻는 질문으로 수정해줘. 자, 나쁜 질문은 이런 거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줬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라고요? 맘 테스트 원칙에 따른 거죠. 유도 신문 하지 말고. 자, 내가 어떻게 이제 결과를 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맘 테스트 기반의 인터뷰 질문 수정인데 유도가 아니라 이제 지금 유도 질문이 아니라 맘 테스트로 가는 거죠. 나쁜 질문을 안 하게 하려고 우리 앱이 나오면 써보실래? 이러면 이제 유도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좋은 질문은 뭐냐? 가장 최근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 다음에 질문 유도는 패턴을 파악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구나 방법을 쓰고 사실 좋은 거죠. 그죠? 좋은 질문 형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용 중인 자기의 어떤 관심사와 자기가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권유하는 거고 그냥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나 시간을 얼마나 써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방식에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래를 묻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서툴게 된다. 근데 과거의 행동을 물어보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까지 물어봐라. 그리고 상대방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맘 테스트 기반 인터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시나리오 작가야. 그래서 고객이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짧은 꽁트 대본으로 묘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재밌죠? 원래 AI가 잘하는 게 이런 상황 시나리오를 잘 쓸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금방 써버리죠. 꽁트 시나리오. 그래서 오늘의 나를 구원하는 5,000원. 그래서 페르소나 캐릭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고 상황이니까 이제 시간, 장소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밤 11시 45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한번 좀 깔끔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인포그래픽이랑 뭐 웹페이지나 비슷한데 인포그래픽을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대화 같은 것들 어떻게 그래픽으로 좀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이미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실제 작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습관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는 웹 코딩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다큐멘트 파일명이 HTML로 돼 있고 언어는 코리안 랭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헤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법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JS라고 해서 이 코드 한 파트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에 가면은 뭐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게 색깔들이에요.
폰트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야후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높이는 300px, 그다음 맥스 위스는 640, 뭐 이러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는 그 컬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 라인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실제 이제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에 들어가면 여기부터 이제 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JTBC 애널리틱스하고 케이스 스터디 이런 식으로 위에 조그맣게 표현이 되고, 여기에 실제 메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기 아까 있죠? 여기 애널리틱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나를 구원하는 5,500원, 시간적 제약, 에너지 고갈, 심리적 보상. 그래서 선택의 대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줬고요. 감정의 궤적은 이렇게 된다. 진짜 가치는 이렇게 된다. 구매 여정은 트리거, 대안 탐색, 고용, 소비, 보상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편의점 도시락 구매 상황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여줬죠. 약간 이건 시나리오와는 좀 맞진 않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해보시면 실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죠? 훨씬 더 낫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두 개를 동시에 돌리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6주차 두 번째 그 실습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두 번째 실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